네, 자, 조건부 확률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확률 개념을 먼저 설명할 텐데요. 개념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개념 자체는 별게 없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말뜻 자체는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특정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일단 약속하기를 얘를 기호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B 사건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읽을 때, 네, 얘는, 보통, 네, 바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P의 B가 A,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뜻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이게 뒤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은 전 사건물 해당 사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네, 분모의 전 사건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B 사건이 물론 일어날 확률이기는 한데 우리는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연속해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말은 사실 그 전에 A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네,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의 B, 바, A라고 한다. A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A 사건을 가정해서 쓰는 거니까 분모에 P, A가 가고 분자에는 A 사건이 일어나고 연달아서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다. 라고 해서 네, P의 A분의 P의 A교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조건방률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아이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일반 확률, 일반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계속 헷갈린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계속 물어보고요.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 일반 수학적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차이를 내가 얘기할게. 자, P의, 예를 들어서 P의 A교 B. 자, 얘요. P의 A교 B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에서 P의 B, 바, A. 네, 얘네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얘를 구하라고 했다면, 네, 얘는 당연히 전사건분에 여기 이렇게 전사건이 이렇게 있고, 여기 A, B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전사건이고요. 그럼 P의 A급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얘를 구하는 거는 맞지. 물론 얘를 구하는 거는 맞는데, 얘는 전사건이 뭐다? 네, 전체 S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전체 S분의 우리는 A 교비 네, 이거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B가 A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실제로는 네, 이렇게 전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B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P의 B가 A라고 하는 건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여기에서 네, 그 중에서 네, P의 A급이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대상은 똑같아요. 구하는 대상은 똑같은데 전제로 까는 전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은 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바로 그 사건이야. 자, 더 쉽게 얘기할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전제로 깔면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고요. 전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에 일부만 요구하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더 들을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시작하면 네,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죠. 자, 다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하면 주사위 2개 던져서 네, 발생할 수 있는 36가지 사건을 다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인데 그게 아니고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8일 때 이렇게 그 전체 36가지 중에서 일부분만 요구하면 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과 조건부 확률 사이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지금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P의 B바 A, 얘는 조건부 확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필기하세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네.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한 채로, 이거를 그냥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야, 그냥 상황 나누기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냐면, P의 B바 A는 P의 A분의 P의 A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의 PA를 곱해서, 네, 얘를 P의 A, 교, B라고 하는 게, 네, 일단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그런데 말뜻을 생각해보면 말뜻이 이제 뭐 맞기는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연달아서 또는 동시, 뭐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나고 연달아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 그리고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 맞죠? 자, 맞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땐 애들이 이걸 잘 적용을 못 시킵니다.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간단한 필수 예제를 풀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확률은 뭐 그냥 이 정의 자체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문제에 적용시키는 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곧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PA는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PB는 2분의 1이고 P의 B와 A는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예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도 좀 해봤죠. 사실은 이거에 지금 얘의 여사건이 P에 네, 여기에다 이렇게 여집합 붙였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여사건을 적용해보면 네, P의 A 그 다음에 네, 합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P의 B 네,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1번 P의 얘는 A 합집합 B 얘를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럼 P의 A 합집합 B는 PA는 5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PB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교집합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P의 A, 교, P, 얘를 구하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네, P의 B바 A로, P의 B바 A는 4분의 3으로부터, 자, 2번, P의 B바 A는, 얘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5분의 2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얘는 A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 B 사건이다. 자, 근데 P의 B와 A가 4분의 3이잖아요. 얘가 지금 4분의 3이니까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P의 A 교 B가 나오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P의 A 교 B는 얘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생겼고요. 네, 얘하고 한번 지우면 10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얘가 10분의 3이죠. 자, 그러면 너는 10분의 3이야. 그러면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0으로 다 통분해. 자, 10으로 다 통분하면 10분의 4 더하기 네, 10분의 5 빼기 10분의 3이잖아요. 자, 그러면 10분의 9에서 3을 뺐으니까 10분의 6, 5분의 3이다. 그죠? 자, 그럼 네가 5분의 3이야.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이 사건의 여사건을 구했는데 이게 5분의 3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본래 사건은 5분의 2였겠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P의 A 여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사건, 얘는 P의 A 합집합 B를 우리가 방금 구했는데 이거 전체의 여사건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네, 지워. 자, 얘는 네, 5분의 3의 여사건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얘가 5분의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P는 0.2고 PB는 0.4인데 역시 비슷하게 얘를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0.5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말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의 A 합집합 B의 여사건이 얘가 0.5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양변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건 0.5라서 똑같네요. P의 A 합집합 B가 0.5의 여사건은 그래도 0.5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P의 A 합집합 B는 0.5라고 했는데 P도 알려줬고 PB도 알려줬단 말이지. 그러면 교집합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PA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 아니라 0.5고요. 잠깐만. 자, 그래서 B가 0.5고 그래서 0.25 그 다음에 더하기 PB는 0.4고요. 그 다음에 빼기 P의 A 교 B는 몰라. 이거 계산 결과가 0.5가 나와야 되니 0.6에서 아마 0.1을 뺐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생길 확률이 0.1, 10분의 1인 거를 알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구하네요. 자, 그러니 얘를 갖다가 너를 1번이라고 할까요? 자, 너는 2번이라고 할게요. 자, P의 A와 B를 구하래. 자, P의 A와 B를 구하라는데 P의 A와 B라고 하는 건 B 사건이 생겼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분모가 P이고요. 그 다음에 P의 B 사건이 일단 생겼다는 전제하니까 PB가 생기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계산할 때 나중에 이거 바꿔도 똑같기는 합니다. 자, PB가 얼마라고요? PB가 0.4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P의 A 큐비 조금 전에 10분의 1 0.1이라고 구했죠? 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0.4분의 0.1, 4분의 1 이렇게 얘가 정답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연산상으로 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표를 갖다 그려줬는데요. 우리는 이런 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 분류표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그럼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원 분류표라고 합니다. 자, 이원 분류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A 학급하고 B 학급 이렇게 두 학급을 조사했는데 안경 쓴 학생, 안경 안 쓴 학생 각각 숫자가 이렇다고 다 얘기를 했고요. A 학급 전체는 25명, B 학급 전체는 25명. 안경 쓴 애들 다 합치면 20명, 30명, 쓴 애들 20명, 안 쓴 애들 30명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어느 한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안경을 썼다는 가정하에 자, 어느 한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A 학급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 학급 학생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고 뭐를 전제로 까는 거죠? 이 학생은 안경을 썼다는 전제하에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일단 분모에는 안경을 쓸 확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분모에는 안경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안경을 쓰기는 썼는데 안경을 쓰기는 썼는데 걔가 A 학급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학급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물론 이제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그러면 안경 쓴 학생 보다시피 20명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은 다 해서 몇 명이죠? 50명이잖아요. 그래서 50명분의 50명분의 사실 50C1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제 한 사람 뽑을 때 50이라고 할게요. 자, 50분의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2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20C1이지만 20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안경 쓴 학생 중에서 자, 다시 A 학급 학생일 확률 안경 쓴 A 학생 확률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안경 쓴 A 학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분자에는 다시 안경 쓴 A 학급은 얘는 50명 중에서 저 16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조건 확률은 얘도 항상 전사건 50명을 전제로 깔고 이 분자도 항상 전사건 50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안경 쓴 학생 수 구하고요. 안경 쓰고 A 학급인 학생 수를 그냥 구해서 곧바로 20분의 16, 즉 5분의 4 얘를 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내가 강조할게.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조건 방정을 풀을 때 물론 이제 항상 그렇지만 쉬운 문제일 때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원리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될 수 있어. 사실은 지금 쉬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원리를 기억했다가 어려운 문제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그 전에 까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첫째, 조건 방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원 분류표를 필요하다면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이 문제는 그려줬는데 이원 분류표를 필요하다면 그린다. 생각보다 종종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 방정 문제를 나한테 질문하려면 세 줄을 쓰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 한 줄, 네, 즉 P에 뭐, 봐, 뭐라고는 쓰셔야 돼요. 왜? 이거를 못 쓰면 아예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쓰셔야 되고요. 이거를 썼다면 다시 이 줄로 두 번째 줄은 쓰셔야 돼요. 왜? 만약에 이거를 썼다면 P에 뭐분의 P에 뭐 교집합 뭐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왜? 이거에서 이거를 못 넘어가면 조건 방정이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썼어. 여기까지는 썼으면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분모에 안경 썼다 이 말을 상황 나누기를 해서 세 번째 줄까지는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경 쓴 학생들은 지금 문제에서 A 학급이냐 B 학급이냐 그 다음에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안경 쓴 학생을 전제에 빨고 있으니 사실은 이 안경 쓴 애들은 A 학급 안경 쓴 애들이거나 또는 B 학급 안경 쓴 애들이거나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A 학급 안경 쓴 애들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P의 A가 B라고 쓸 것. 두 번째, 이걸 썼으면 P의 뭐분의 P의 뭐 교집합 뭐라고 쓸 것. 그 다음에 이걸 썼으면 이 분모를 문제의 뜻에 맞게 상황 나누기를 해서 뭐 더하기 뭐분의 뭐 이렇게 쓸 것. 물론 여기서는 그냥 표를 보고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답을 쓰기를 했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네. 자, 다시 조건 방정은 세 줄은 쓰라고. 알겠죠? 분모 상황 나누기 해야 될 일이 종종 생긴다. 알겠죠? 자, 3번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자, 3번입니다. 네,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문제에서 한 번씩 두 번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두 개를 꺼내. 한꺼번에 두 개를 꺼내가지고 공 10개 중에서 두 개 꺼낸다고 10C2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이 10개 있는데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고 또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두 번 꺼낼 때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네, 행위가 두 번 생긴 거야. 자, 네, 공을 꺼내는 행동을 두 번 한 겁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 한 번에 두 개 꺼내는 거하고 달라. 자, 행위가 두 번인데 두 번 모두 행동일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잠깐 우리 여기서 네, 핵심. 우리는 전에 조건부 확률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A 사건이 일어나고 연속해서 B 사건이 일어나는 네, 이 상황을 계산할 때 네, 얘는 사실은 P를 갖다가 동시에 양변을 곱해서 뭐라고요? 얘는 A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곱하기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도 되죠. 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 첫 번째 행동에서.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뜻을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억지로 막 이게 너하고 너는 같고 너하고 너는 같고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얘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 사건을 먼저 구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두 개 모두 흰공일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더라? 확률의 덧셈 정리는 P의 A 또는 B 사건이 생길 확률, P의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빼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걸 빼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라고요?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두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날 확률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단 계산하고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자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 이거는 곱셈 정리에 의하면 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공이 일단 흰 공일 확률을 먼저 구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먼저 구하고 곱하기. 네. 얘는 그걸 전제로 깔아. 자, 첫 번째가 흰 공이라는 전제하에. 자, 첫 번째가 흰 공이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은 자 생각해봐. 공 10개 중에서 6개가 흰 공이야. 10시 1분의 6시 1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10분의 6이라고 쓸게요. 자 10분의 6, 5분의 3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도 자 근데 잠깐 지금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흰 공 꺼냈어. 그럼 공 몇 개 남았지? 9개 남았어요.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 이제, 흰 공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 남은 거야. 알겠죠? 9개 공이 남은 거예요. 알겠죠? 네, 요게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흰 공이 남은 확률은, 네, 9시 1분에, 공 9개 남았으니까 9분의, 그 다음에, 걔도 또 흰 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5시 1, 5. 이렇게 쓰면 정답 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너하고, 네, 10하고 30 주니까 3 남았고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답은 3분의 1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거 행위 두 번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머릿속에서 잠깐 구분해서 개념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을 했을 때 공의 개수가 줄어서 두 번째 할 때는 공이 9개만 남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자,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약간 생각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4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4번입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일단 풀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상황 나누기, 네, 라고 좀 써놓읍시다. 자, 상황 나누기, 이렇게. 이 문제는 상황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만 하면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2분의 1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은 40%인데,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문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냐면 아니 앞에서는 비가 올 때 공연 매진, 비가 오지 않을 때 공연 매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 얘기는 쏙 들어가고 네,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이렇게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상황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공연이 매진 이 말이거나 네, 이 말이거나 또는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이 말이거나 라고 니네가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자 나는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할게. 지금 문제에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비가 오고 공연이 매진이거나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면 얘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네는 일단 비가 올 확률을 먼저 구하고요. 곱하기 P에 비가 온다는 전제하에 공연 매진될 확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비가 온다는 전제하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온다는 전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자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전제하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공연 매진
네, 무슨 전제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가 오지 않아. 자, 그래서 공연이 매진된다고 하는 이 상황은 크게 상황이 두 가지다. 비가 오고 공연 매진 또는 비가 오지 않고 공연 매진이고요. 자,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4죠. 얘는 100분의 40이니까 10분의 4고 네, 약분하면 5분의 3이네. 자,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5분의 3이 아니죠? 네, 5분의 2지. 자,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물론 이제 약분은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네, 5분의 2의 반대, 5분의 3이죠. 5분의 3이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 다 써줬습니다. 3분의 1이라고 써줬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2이고, 물론 얘네 둘이 지우면 5분의 2입니다. 5분의 1과 5분의 2를 더하면 정답 5분의 3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지만 일단 문제에서 딱히 언급이 없어도 상황을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주셔야 되고요. 상황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익숙해지면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공연이 매진된다. 이건 상황이 두 가지잖아. 비가 오고 공연 매진, 비가 오지 않고 공연 매진.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3, 그 다음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네, 5분의 3, 그 다음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 3분의 2. 이런 식으로 조금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상황 나누기가 포인트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5번. 네, 자,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 상자에는 흰 공 2개, 검 공 4개가 있고요. B 상자에는 흰 공 3개, 검 공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인 건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일반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A 상자, B 상자에서 공을 꺼냈을 때 이러고 그냥 끝났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공을 꺼낸다라고 하면 공 2개를 꺼내면 흰 검, 검, 네,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굳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건 확률이죠. 내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자꾸 애들이 처음에 땡땡땡일 때 이 말 나오면 뭐뭐 했을 때 이 말 나오면 조건 확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훗날 이게 또 헷갈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다 깔면 네, 수학적 확률 그 중에서 일부를 요구하면 네, 조건 확률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를 조건 확률에 맞게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무슨 전제하에 내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냈다는 전제. 일단 내가 항상 조건 확률은 세 줄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P에 이렇게 쓰면 일단 문제는 이해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조건 확률의 정의에 맞게 세 줄, 정의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한 줄을 써보면 일단 P에 내가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흰 공 1개,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를 꺼냈다는 전제하에 자, 검은 공 하나 꺼냈다는 전제하에 그게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P에 나는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내기는 했는데 그게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두 번째 줄 썼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 분모를 상황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원리 구성이 간단하지만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오페라 하우스 그 예학 문제 있죠? 예학 매진 그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흰 공 하나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야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게 A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온지 또는 B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온지 모르니까 상황을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상황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상황을 나눠보면 A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냈거나 또는 P에 B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이거죠. 당연히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상자, 네, 또는 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러면 앞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으니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맞게 다시 한번 써보면 A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뽑았을 확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일단 A 상자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A 상자, B 상자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임의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뭐라고 쓰냐면 임의로 이 말은 어떤 확률을 조작할 수 있게 사람이 네,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확률 이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같은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상자,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같으니까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 쓴 중이야. A 상자를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낼 확률은 야, A 상자가 지금 공이 6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 6개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저기에서 흰 거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B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B상자도 공이 5개가 있는데 저기 5개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흰 거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거나 또는 검은 거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분자에 다시 한번 쓰는 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얘는 6시 2분의 얘는 2C1 곱하기 4C1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일단 다 지워놓고 시작해 봅시다. 6C라고 하는 건 15잖아요. 15분의 8이네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너는 15분의 8이고 더하기 예, 너는 10분의 6이네요. 자, 그래서 너는 10분의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5분의 8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분모 분자에 15를 다 다시 곱해보면 너는 8이고요. 너는 9고 그 다음에 너는 8 이렇게 생겨서 정답 17분의 8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조건방률의 전형적인 문제가 되고요.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세 줄을 써야 된다. 특히 세 줄 썼을 때 두 번째 줄에서 분모를 문제 뜻에 맞게 상황 나누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확인 체크를 풀 때나 연습 문제를 푸실 때도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보다 보면 생각보다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는 독립종속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 독립, 자, 정의. 독립은 말 자체는 되게 쉬운데 독립과 종속. 네.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P의 A가 B, 얘나 P의 A가 P의 여사건이나 네, 전부 다 그냥 P의 A하고 같으면 우리는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둘이 같대. 그럼 생각해보면 B 사건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맞죠?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갖다 전제로 좀 깔아보자. 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찍 일어났을 때 내가 일찍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늦잠을 잤을 때 내가 일찍 일어날 확률 뭐 이런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둘이 똑같아. 그럼 그 친구가 일찍 일어나고 늦잠을 자는 거고요.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A하고 B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으니 그냥 네, A 혼자 일어날 확률과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P의 A하고 똑같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P의 A와 B하고 P의 A와 B의 여사건이요. 그냥 PA로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외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수식으로 외워야지. 가끔 말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앞사건이 뭐 뒷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네, 영향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P의 A가 B하고요. 그 다음에 P의 A가 P의 여사건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B하고 P의 A가 B의 여사건이 다르다는 얘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건은요, B 사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오페라 하우스 그거 매진되는 상황 기억나죠? B가 왔을 때와 B가 오지 않았을 때 매진될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지? B가 오고 안 오고 B가 온다 안 온다. 이 B가 오는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매진되는 사건은 서로 종속관계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종속이 뭐냐고 물어보면 P의 A와 B하고 P의 A와 B의 여사건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당연히 얘는 P의 A하고도 다 다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를 알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 이 독립하고 종속을 판단하는 독립, 종속, 판별식 같은 게 있는데요. 자, 판별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식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는 식은 PA하고 그 다음에 PB하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PA, PB는 PA, AB라고 하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조건 확률 배운 거 있잖아요. P의 A가 B는 P의 B분의 P의 B교 A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의 정의였는데요. 만약에 얘가 AB가 독립이야. AB가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이야. 그러면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P의 A가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냥 P의 A하고 같죠. 자, 그래서 쟤는 그냥 P의 A하고 같아서 P, B분의 P의 B교집합 A. 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양변에 PB를 곱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PA, PB하고요.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독립종속 판별식 당연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PA, PB가 P의 A, QB하고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와 B의 여사건 또는 A의 여사건과 그 다음에 B 또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얘네들도 모두 독립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A하고 B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A하고 B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친구가 늦잠을 자거나 내가 늦잠을 자거나 친구가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 다 늦잠을 자거나 A하고 B가 아무 상관 없으면 얘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전부 다 모두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독립이라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당연히 이런 식의 성립하는 겁니다. PA와 PB의 여사건 이게 뭐하고 똑같다? P의 A 교집합 B의 여사건 이거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하고 얘가 만약에 독립이야. 그럼 당연히 PA의 여사건 PB 이게 뭐하고 똑같다? 당연히 P의 A 여사건 교집합 B와 같다. 자, 당연히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얘네가 만약에 독립이야. 자, 그럼 뭐하고 똑같다? P의 A 여사건 그 다음에 P의 B의 여사건 얘네는 뭐하고 똑같아? P의 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화면 지우고요. 칠판 지우고 일단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일단 A하고 B가 독립일 때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는 경우를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임을 보이고 싶다면, 자, 독립이라면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독립종속 판별식에 의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PA하고 PB의 여사건 얘가 궁극적으로는 P의 A교 P의 여사건과 같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게 다 각각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로 시작해서 얘로 가든가, 얘로 시작해서 얘로 가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PA, 그 다음에 PB의 여사건, 얘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PB의, PA의, PB의 여사건은 1 마이너스 PB, 이하고 같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보면 PA가 되고요. 마이너스 PA, P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A하고 B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PB는 뭐하고 똑같죠? PA, PB는 PA의 빼기, 얘는 빼기, PAA교 B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P에서 PAA교 B를 빼면 지금 어느 부분이 남죠? A하고 B가 있는데 PA에서 PAA교 B를 빼면 이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쟤는 사실은요, 네, PA에서, 자,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하고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는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해서 A 빼기 B라고 생각했는데 확률에서는 빼기 집합은 없으니까요. 얘를 P의 A 빼기 B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P 빼기 P의 A 교 P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다? P의 A 교비하고 같고 네, 저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증명이 끝났죠. PA의 PB의 여사건은 뭐하고 똑같다?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네. 나머지 두 개도 같은 식으로 여기 독립종속 판별식으로 시작해서 좌변이든 우변이든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머지 하나로 네,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종속 판별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독립종속의 정의를 반드시 수식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AB가 독립이면 이거 세 개도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요거 세 가지면 네,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으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러면 A는 당연히 1, 3, 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1, 2,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또는 5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AB하고 BC하고 H하고 네,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독립종속 판별식이 뭐죠? PA 곱하기 PB 하고요. P의 A 교집합 B 얘네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 둘 사이에 교집합을 잠깐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1하고 3이에요. 자, 1, 3이야. 자, 그러면 PA는 얼마죠? PA는 6개 숫자 중에서 지금 1, 3, 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6분의 3,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B는 얼마죠? PB는 얘는 네, 역시 6분의 3,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는 1, 2, 3, 4, 5, 6 중에 1, 3이 나와야 되니까 P의 A 교집합 B는 네, 6분의 2,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PA하고 그 다음에 PB를 곱한 게 네, P의 A 교비하고 다르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네, AB는 뭐라고요? AB는 얘네는 종속사건이다.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B하고 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PB는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자, PC는 6분의 2하고 5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P의 C는 6분의 2,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네,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B 교집합 C 얘를 해보면 네, 2만 교집합이네요. 2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P의 B 교집합 C는 네,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달리 PB와 PC를 곱한 게 네, P의 B 교집합 C하고 같단 말이죠. 네, 2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한 게 6분의 1과 같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네, P하고 C는 독립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A하고 C도 똑같은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 C는 생략하고요. 네, 6번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자, 7번 보세요. A, B는 독립이래요.
AB는 독립인데 얘하고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론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AB가 독립이면 네, 누구도 독립이다.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아니면 A 여사건, B의 여사건 모두 독립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독립이라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P의 A 여집합, 교집합 B가 2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독립이니까. 얘는 P의 A 여집합, 그 다음에 PB, 네, 이게 2분의 1이라고 봐야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이니까. A, B가 독립이면 얘네도 다 독립이니까. 자, 따라서 얘도 역시 뭐라고 봐야죠? P의 A 여사건, P, B의 여사건, 네, 이게 지금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너도 2분의 1이고, 너도 6분의 1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이 식은 P의 A의 여사건은 네, PB를 분모로 옮기면 2P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은 PA 여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A의 여사건은 네, 6 PB의 여사건 분의 1 이렇게 생겼죠. 네, 얘네 둘이 같네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고 해보면 얘는 네, 이거 분의 1, 분의 1 둘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PB하고 그 다음에 3PB의 여사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6하고 2도 지웠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너는 3의 1-P의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PB 왼쪽으로 넘기면 4PB 3, 네, 그래서 4분의 3이네요. 자, P의 B는 네, 4분의 3 이렇게 얘가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네, 초보적인 형태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다 지우고 8번으로 갈게요. 네,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 을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값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1번. 우리는 값이 합격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을이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값도 합격하고 을도 합격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값도 합격하고 을도 합격하는 사건.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값과 을이 합격하는 사건은 각각이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A, B가 독립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둘이 둘이 친한데 뭐 친구가 먼저 합격을 했어. 그러면 나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 그지?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요한 시합이야. 중요한 시합인데 야구 선수가 앞에 타자가 삼진을 당했어. 그러면 나라도 꼭 안타를 쳐야 되잖아. 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현재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각각의 사건이 그냥 독립이라고 하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값 합격, 을 합격, 네, 이거에 대해서 각각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P의 A 교집합 B가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냥 곱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니네 둘이 지워서 4분의 1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값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A, B의 여사건도 얘도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PA의 PB의 여사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PA는 4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PB가 3분의 1이면 그 여사건은 3분의 2잖아요. 역시 둘이 지워서 네, 2분의 1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좀 적어도 한 명이 합격. 그러면 이제 얘는 값은 합격, 을은 불합격, 또는 값이 불합격, 을이 합격, 또는 값을 둘 다 합격.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A 또는 B가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P의 A 또는 B가 합격 이거를 이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뭐하고 똑같다? 네, 얘는 네 이거하고 똑같다. PA, PB
자, 따라서 우리는 PA가 얼마? 4분의 3이고요. PB는 얼마? 3분의 1이죠. 빼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12로 다 통일해. 12분의 9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13에서 3 뺐으니까 10이야. 12분의 10, 12분의 10이니까 6분의 5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연습 문제 그 실력업에 108번 있죠? 그 108번은 그냥 해설을 올릴 테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 네, 얘는 다시 한번 내가 밑에다가 써놨는데 독립인 사건이 반복될 때의 확률이라고 네, 다시 한번 필기를 잘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독립인 사건이 반복될 때는 그 규칙이 있으니 그 규칙을 알아보면 네, 쉽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내가 그냥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네, 이때는 내가 그냥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의 배수가 2번 나온다고 하면 원래는 이걸 상황으로 다 써보면 이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면 네, 나오고 안 나오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다 써보면 이렇게 이제 6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모를 때는 이 6개 상황의 확률을 다 각각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주사위를 던져서, 네, 3의 배수는 3, 6 두 개 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아닌 경우. 이 경우는 각각의 사건이 나올 확률은 독립이라고 보고, 네, 이 확률을 다 써보면 3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얘는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네. 나 여기다 바로 외친 거야. 자, 하여튼, 만약에 이제 이 밑에 경우도 역시 똑같은데요. 3분의 2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정도만 해도 알아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곱의 확률, 예를 들어서 확률의 곱셈, 얘는, 곱의 법칙, 확률의 곱의 법칙, 아니면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곱의 법칙. 네. 그 곱의 법칙과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 6개 상황이 약간 순서는 바뀌지만 어찌됐든 3분의 1 2번에 3분의 2가 2번 나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해볼 필요 없이 이거 전체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는 자 6번 나오는 걸 네, 확인할 수 있어요. 6번 반복 뭐가? 대표 상황이 너를 대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대표 상황이 네, 6번 반복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3분의 1 2번에 3분의 2가 2번 나오는 이 상황이 6번 반복, 네, 3분의 1 2번에 3분의 2가 2번. 자, 이렇게 곧바로 그냥 네가 6번 반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 6번 반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그라미 XX니까 얘는 쟤네를 갖다 다 나열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저렇게 써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얘를 더 간단히 쓰면 어쨌든 4개의 자리 중에서 2군데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걸 그냥 4C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번 중에서 6번. 자, 4자리 중에서 2자리 나와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4번 던져서 2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던져서 2번 나와라. 3의 배수가 2번, 아닌 경우가 2번,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일반화 해볼까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화를 시켜보면 얘는 독립시행의 법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사건 A에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P라고 하면 그 스몰 p야, 스몰 p. 네, 소문자야, 소문자. 네. 사건 A에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 자, N번 시행에서, N번 시행 후. 얘는, R번, 이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P에, 이건 대문자, P에, 네, 스몰 x는 R이라고 할 때. 자, N번 중에서 R번 일어나라. 뭐가? 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건 스몰 p, 네, B가 R번, 그 다음에, 네, 요 사건이 N-R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N번 중에서 R번 그 사건이 일어난다. 자, P가 R번, 1-P, 요 사건이 N-R번,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대표 상황의 확률이고, 이 대표 상황의 확률이 NCR만큼 네, 반복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법칙을 만약에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상황 나누기 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론 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해봅시다. 일단 주사위를 6번을 던졌다고 할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사위를 6번 던지는 거 이렇게 독립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짝수를 매번 쓰기 불편하니까 그냥 내가 짝수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홀수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6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4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황을 하나씩 다 쓴다면 6번 중에서 짝수가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상황인지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번이죠? 총 6개 중에 4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2팩, 4팩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6번 중에 4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6시사라고 해도 된다. 물론 보통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안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합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대표 상황이라고 보고 이 대표 상황이 몇 번 반복될 거다? 6시사만큼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우연찮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생겼고 얘네가 6시사만큼 반복된다. 자, 따라서 얘는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6시사만큼 반복된다. 뭐가? 짝수의 눈이 4번 나오는 거고 홀수의 눈이 2번 나온다. 자, 그래서 얘는 반복하는 횟수,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이 4번 나온다고. 여기서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 2번, 여기서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하면 물론 해봐도 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내가 볼 때 5번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6번이 훨씬 편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이거의 6번은 1 마이너스 짝수의 눈이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자, 그래서 얘는 짝수의 눈이 한 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짝수의 눈이 한 번이거나 짝수의 눈이 한 번. 이 두 가지를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짝수의 눈이 빵번이면 처음부터 6번까지 전부 다 홀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걸 6번 중에서 빵번 나와라. 짝수의 눈이 빵번, 홀수의 눈만 6번 이렇게 쓴 거죠. 알겠지? 자, 다시.
짝수의 눈이 만약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물론 한 번 나온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거나 네 아니면 이거거나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것까지 가겠지 아마도. 자 그래서 우리는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전부 다 똑같은 확률일 거기 때문에 6번 중에서 한 번 60 이만큼 반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얘 한 번에 6번이 5번 이 확률이 6번 반복된다.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답이니까 네,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그려놓은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상황이 두 가지인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요, 3의 배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오거나 상황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 3번 던지고요.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겠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걸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상황으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아니 물론 일단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6이니까 6분의 3,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일단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네, 우리는 3번을 다 해볼 필요가 없다고 앞에서 일관되게 독립주행의 확률을 배웠잖아. 네,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 상황 한 번만 계산해서 걔가 3번 반복 이렇게 하면 되죠. 자, 3번 반복이 아니고 걔도 어떻게 쓴다고요? 3번 중에서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 얘도 우연찮게 2분의 1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얘가 3이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둘이 지워지고요. 2분의 1의 3승이니까 얘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와라. 4의 배수는 4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동전을 4번 던집니다. 앞면이 2번 나온대요. 자, 그럼 물론 우리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런 식으로 총 6개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이걸 대표 상황으로 해서 얘 대표 상황이 6번 반복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은 4번 중에서 2번 나오는 거니까 4C2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C2 이만큼 반복 앞면이 2번, 2분의 1이 2번 그 다음에 뒷면이 2분의 1이 2번 이렇게 생겼죠. 네가 6이니까 6분의 1하고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결국 4승이니까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상황에 합의 법칙이니까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얘네들은 동시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자, 얘네 둘은 같은 경우의 수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16분의 2잖아. 둘이 더하면 16분의 3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1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읽어보면 앞면이 20점, 뒷면이 10점 나온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0점, 뒷면이 10점 나오는데 8번 던져 100점을 얻을 확률. 물론 이제 조금만 이렇게 횟수 계산해보면 어느 상황일 때 100점이 이제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최근에 수능 기조를 봐도 그렇고, 일단 이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일 처음에 100점을 얻을 확률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왜 횟수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시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n번 시행해서 R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횟수가 기본이란 말이야. 4번 중에서 3의 배수가 3번 나와라. 아니면 6번 던져서 사건 A가 2번 나와라. 이렇게 시행을 하는 횟수도 n번이고요. 그 중에서 사건 A가 나오는 횟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확률이 횟수여야 되는데 뜬금없이 왜 점수냐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느낌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요. 횟수가 되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횟수가 아니지? 당연히 그러면 횟수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훗날 통계에서 이항 분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횟수로 바꾸자. 자, 그럼 횟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1번.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앞면 나온 횟수를 얘를 갖다가 x번이라고 할게요. 자, 앞면이 나온 횟수가 x예요. 자, 그 다음에 뒷면 나온 횟수는 그러면 8번 중에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뒷면 나온 횟수는 8-x. 자,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 점수라고 하는 건 얘는 앞면이 나온 횟수에는 20점, 뒷면이 나온 횟수에는 10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점수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x 더하기 8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100점을 얻을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서 100점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x가 2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100점을 8번 던지는 거 기본이고 100점을 얻을 확률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횟수 얘기로 바꿔보면 8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올이라고 바꿔야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구나. 네, 이렇게 앞면이 나온 횟수 얘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내면 되죠. 8번 중에 2번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8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온다. 이렇게 이 횟수만큼 존재하는 거고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아마 2번 나오고 그 6번이 6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8c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6승 이게 이제 정답 되겠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왜 횟수가 아니지? 라고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횟수. 알겠지? 그 다음에 왜 횟수가 아니지? 이게 이제 눈에 팍 꽂혔어.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횟수 얘기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지? 횟수나 개수 얘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독립수행의 확률에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질문합시다.